자, 이제 바로 한발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한발 종목은 또 진정성을 위해서 아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열심히 말씀드렸었는데 또 삼성향 로봇 관련해서 요 종목을 또 빼놓으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인타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웨어러블 로봇 이제 보핏의 최종 위탁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들어가고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삼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타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I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또 그리고 이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어셈블리와 금형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8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된 자율주행 서빙 로봇. 우리가 요즘에 식당을 가면요. 우리가 주문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서빙도 이제 서빙 로봇이 직접 이제 배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규모가 있는 식당에 가거나 또 아니면 그냥 맛집에 가면은 웬만한 이제 서빙이 로봇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한국 이름이 또 영화배우와 똑같아요. 하정우 대표이사인데요. 베어 로보틱스의 그 서빙용 로봇을 독점으로 이제 생산하는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인타스입니다. 그만큼 이 로봇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부각돼서 삼성의 이제 간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본격적인 최종 위탁 생산, 위탁 제작, 최종 제작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 조달부터 또 생산, 또 조립, 그리고 마지막 AS까지 인타스가 사실상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결국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의 본격적인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이 진짜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건다라는 거고 또 그랬을 때 앞으로 로봇 관련된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린탑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타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삼성과의 어떤 협업 이런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로봇 관련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한번 상한가를 안착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삼성과 또 이제 보핏 관련해서 결국 독점적으로 또 이제 생산을 맡았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한번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태라 기술적이나 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판단에서 앞으로 삼성발 로봇 사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인타스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한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타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매수가는 시간에서 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그래서 약간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8,500원을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인탑스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의구심이 계속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채팅창에도요, 송옥선님께서 적자 기업인데 네. 적자 기업이 2.5조인데 아무리 삼성이 뒤에 있더라도라는 의구심은 좀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조성 쪽에 흑자 기업인데 주가가 반토막난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서 당연히 이제 태동기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거의 어떤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봐요. 성장의 실적은 중요하지 이제 않다. 시작하는 상태 당연히 과거, 작년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새롭게 삼성에서 보핏이 출시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업용 로봇 휴보도 본격적으로 상업화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판매 대중화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XR도 그렇고 또 AI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만 솔루션 기업들은 아직 적자인 기업들도 많고요.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들이 거의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롭게 되는 신성장 동력과 성장 산업은 과거의 어떤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하다. 근데 아까 로봇 관련된 성장성은 연간 50% 가까운 성장성이 나와주고요. 그 시장 규모만 지금 뭐 모바일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은 미래를 보고 매수하는 거지 작년 과거 실적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실적만 보고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살 종목들이 너무 많고 접벽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는 미래가 왜냐면은 웬만한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문에 로봇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성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과거 실적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SK, 뭐 현대,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테슬라나 애플, 구글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어떤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막 속도를 내고 있고 고급 인력들을 계속 충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 양산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로봇은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해서 네. 채팅창 분위기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김현 매니저님, 네네. 오솔길님께서 김현 매니저님 두산 로보틱스 깎아내리는 모습 너무하시네요. 네. 두산이 능가할 거임 이렇게 얘기를 제가 뭐 해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깎아내렸나요? 뭐 깎아내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요.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저 PBR 이슈 때문에 저는 주식을 좀 잘못 배우실까 너무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실제로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 재무적인 이슈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으면은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해서 돈 잘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 막 서울대 다니고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들만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가격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게 힘들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시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S&P 500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7 네. 상위의 7개 기업들이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들 실적을 다 합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이제 구가하기 전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성장을 해 나갔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로봇 기업들 제가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사실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던 기업이었거든요.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에코프로 BM만 놓고 보더라도 50조 원이 넘었고 네. 에코프로까지 합치면 거의 100조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과연 이 기업들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부터 실적이 잘 나왔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네. 성장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성장주들은 이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술력이나 향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얼마나 확보를 해 나갈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1등이잖아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1등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좀 기업이에요. 크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웨어러블 로봇도 개발하고 있죠. 군사용 로봇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카이스트 박사 얘기해드리면서 AMR까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모든 분야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발을 다 들여놓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팹에 로봇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삼성그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포인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로봇 섹터 자체는요, 아직은 좀 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장성에 우리는 좀 거기에 밸류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김없이 오늘도 VS 시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매니저님, 인탑스를 해서 아무래도 삼성 밸류 쪽으로 좀 묶기보다는 이번에는 네. 부품 쪽으로 그냥 묶어봤습니다. 그래요. 인탑스, SPG, SBB테크 이 중에서 탑픽은 어디가 될까요? 자, 인탑스, SPG, SPB테크 다 좋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VS에서 요 리스트에 있는 종목 말고 해성 TPC라는 종목을 차라리 오.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잘 가는 놈을 한번 보자. 지금 감속기 만드는 기업 중에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네. SBB테크, 뭐 인탑스, SPG 다 지금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해성 TPC는 차트를 열어보시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실제로 해성 TPC도 이 감속기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홀로 그냥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VS에서 어차피 이제 소형주들, 부품주들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냥 해성 TPC를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이제 이슈를 좀 던져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산 부품 써가지고 로봇 만들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감속기가 제일 중요한데, 감속기 기업도 삼성이든 현대차든 하나그룹이든 대기업에 이제 투자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작년에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살짝 얹어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10배씩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대기업들이 분명히 로봇 기업들을 수직 계열화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 기업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감속기 기업들을 꼭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라인업 말고 오히려 해성 TPC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해성 TPC 최근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접근하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요. 가는 종목이 또 훨씬 또 세게 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오히려 해성 TPC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또 다른 대안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인탑스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봇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준호 매니저처럼 이제 이렇게 전공법으로 진정성으로. 로봇을 들이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네. 로봇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삼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로봇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어디일까? 다음 타자. 네, 다음 주자가 어디일까를 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또 AI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AI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미국은 그냥 뭐 AI만 붙이면은 다 신고가고 그냥 시가총액도 지금 뭐 100조 막 2,000조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방향 좀 선회를 좀 해가지고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오늘 좀 빈집털이 느낌도 나겠네요. 맞습니다. AI 솔루션 그다음에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대화형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이제 제가 솔트룩스를 갖고 온 이유는 명확해요. 그냥 삼성이에요. 네. 삼성과 관계 있는 AI 솔루션 기업을 찾아보면 어디일까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솔트룩스가 이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AI 솔루션을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이런 이제 대기업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 네. 실제로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IoT AS 상담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실제로 솔트룩스가 수주를 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예측 AI를 개발을 할 때도 삼성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은 레퍼런스가 있고 작년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차기 인공지능 이제 솔루션 한국어 확장판을 이제 개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솔트룩스가 이제 수주를 한 게 이제 작년에 기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AI 타이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이제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들을 이제 묶어서 온 디바이스 AI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하드웨어 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접목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생성형 AI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NPU 칩이라든지 AI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ARM이 지난 4분기 때 폭발적인 이제 수익성을 이제 만들어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단의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런 솔루션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M&A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솔트룩스나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이런 기업들, 그렇죠. 뭐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제 언어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디바이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AI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쟁이 될 거다라는 거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된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됐을 때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솔트룩스와 그렇죠.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에 역시 이제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도로 제자리까지 조정을 좀 너무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정도라면 눈 딱 감고 뭐 조금 앞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좀 준비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면 어제 종가 이제 24,850원인데요. 25,000원 정도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이 자리에서 3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한 20%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PBR 관련 섹터들이 올라갈 때 솔트룩스의 수급을 보니까 그 시점 이후부터 개인들이 솔트룩스를 꽤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솔트룩스를 좀 비중을 줄여가는 흐름인데 지금 그래서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수급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개인들의 비중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 2주 동안의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행태를 보시면 특히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 네. 중소형주들 전부 집어던지고 배당 많이 주는 빠른 곳으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금융회사들을 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 성장 섹터의 PER이 좀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매도를 좀 강하게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 성장주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와 개인들의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수급 트렌드가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이제 그런 수급 트렌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옵션 만길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좀 강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좀 들어요.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다 팔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기관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도 좀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이어서 솔트룩스와 관련된 VS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자, 여기는 좀 언어 AI 네. 관련 기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플리토 넣고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넣어봤습니다.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제가 그동안은 청개구리처럼 김효인 메이저님이 했던 종목에 청개구리 아니고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있게 예. 무조건 모르겠어요. 좀 무조건 혼란스러운. 이거 지금 네. 본심이 나오는 그게 거잖아요. 아니고 무조건 지금 거꾸로 그 종목이 갔다는. 좋았는데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요. 맨 앞은 거의 지우고 보시더라고요. 예.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고 또 내일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또 이제 오늘은 김효민 메이저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훈훈함으로 가실 겁니까? 솔트룩스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결국 이제 신성장 동력 성장 섹터에서는 결국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력이 있어야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고 점유율이 높아야 실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AI 산업 또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솔트룩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충분한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AI 섹터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거나 또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또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또 오픈 AI와 삼성과 다시 한번 AI 쪽에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다시 한번 원래 1월달에 오픈 AI 챗 GPT가 공개됐을 때도 솔트룩스와 셀바스 AI가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솔트룩스를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설 전이라고 훈훈하게 김준호 매니저가 김희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고요. 아까 이제 네. 오솔님께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깎아내리는 모습 김희 매니저님 보니까 이거 오솔기님께서 잘못 치신 것 같아요. 네, 김희 네. 매니저님이 아니었다. 네. 죄송하다라고도 이렇게 채팅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전혀 죄송할 게 없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팅창도 참여해 맞아요. 주시니까 저희가 예. 이제 종목에 대한 거 좀 더 폭넓게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솔길님 덕분에 더 좋은 소스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절대 나쁘다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연히 지금 시총 1등 기업이고 그쵸.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 당연히 1등인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반도체 이제 공정에 접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또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인사이트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